근데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고는 더욱 황당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의뢰인에게 안녕하세요. 당신 근처의 변호사 법무법인 명재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의료, 형사, 민사 관련 성공 사례 영상을 최근 많이 올렸더니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제 전문 분야가 헌법재판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2019년에 등록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를 포함해서 8명, 그리고 21년도에 1분, 24년도에 2분 이렇게 추가가 돼서 지금도 11명밖에 없는 아주 희소한 전문 분야고요. 특히 변협에 등록할 수 있는 최대 개수가 2개니까 헌법재판, 형사법 이렇게 2개를 한 사람은 11분 중에 2명밖에 없어요.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에 제가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헌법 형사법 쟁점이 문제되는 이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 소원 심판 재판관 9분이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취소시킨 최근 성공 사례 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면 이게 너무 의뢰인이 특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만 죄가 없는 게 명확한 사건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 밝힐게요. 국내에서 문이과 통틀어서 또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좋은 최고 대학교 어딘지 아시죠? 이 대학교 공대 박사과정의 한 대학원생이요, 본인 소속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이 연구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불법 튜닝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나서 너무 억울하셔가지고 저를 찾아오셨고,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들인 사건인데요. 먼저 이 기소유예란 무엇이냐? 기소유예는 범죄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검찰이 이 범죄가 너무 경미하다거나 또는 범행 전후의 사정을 이리저리 고려했을 때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 있는 경우 등 정상에 참작할 요소가 매우 많을 때 벌금형이나 징역 금고형 구형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선처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은 형식적으로는 불기소 결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라는 검찰의 판단인데요. 전과 기록에 포함되는 범죄 경력 자료에는 남지 않게 되지만 수사 경력 자료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게 되고, 또 이 법정형에 따라 최대 10년이 지나야 삭제되는 불이익은 남습니다. 다만 이 불이익이 그리 크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려고 하는 피의자, 즉 행위자 본인은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오직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뿐이고, 이때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돼서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지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인들이 선임할 변호사로서, 제가 형사법 헌법재판 전문 변호사니까 굉장히 다수의 헌법소원 사건을 제가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헌법재판소에는 약 500건 정도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 접수가 되고, 이 중에 300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각하가 되고, 200건 정도가 심판에 회부가 되고, 이 중에서 약 40건 정도가 매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접수 사건 수 대비해서는 약 8% 정도인데요. 저는 의뢰인이 오시자마자 학교가 어디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바로 든 생각이 이 대S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율주행자동차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연구용 차량이 컴퓨터 넣으려고 사열 탈거했다고 해서 이게 설마 불법 튜닝일 줄을 소속 대학원생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100% 기소유예 처분 취소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가 되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죠. 경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고는 더욱 황당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의뢰인에게 원래 카니발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지? 이렇게 물어요. 근데 부모님 차량이 카니발이었던 거예요, 마침. 그래서 의뢰인 당연히 알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사열이 탈거되어 있는 것도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법 튜닝된 것을 알고 운행한 것이 유죄다라는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바보 같은 게, 아니 불법 튜닝된 이라는 수식어가 있을 때 의뢰인이 알 수 있는 거는 튜닝되었다까지는 맞는데, 그게 대S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인데 이게 아무런 튜닝 허가 없이 이루어졌는지를 이 대학원생이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즉 불법 튜닝인 사실을 어떻게 아냔 말이죠. 본인이 소유자도 아니고. 당연히 9분의 헌법재판관님 모두 만장일치로 이건 기소유예 처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셨죠. 이번 사건 의뢰인 형사 수사 단계 때 선임된 다른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왜 이 불법과 튜닝된을 나누어서 수사해야 하고 불법은 전혀 인지할 계기가 없었음을 어필하지 않으셨는지 약간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어쨌든 사실 헌법소원까지 올 일은 아니었던 것이 명확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다행히 이례적으로 좀 신속하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려주셨네요.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 중에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도 4년, 5년이 넘어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 부지기수고요. 이번 사건처럼 불과 몇 달 만에 결정이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 시간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처럼 누가 봐도 명백한 사건일수록 심리가 오래 걸리지 않고, 오래 걸린다면 내부적으로 갑론을박이 치열한 사건인 경우입니다. 물론 명백하다는 것이 반드시 인용 결정이 난다, 즉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난다라는 것은 단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9분 사이에서 논의가 없을 만큼 명백할수록 빨리 판단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건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선고가 난다고 해서 그러니까 좋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 혹시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큰 불이익은 없지만 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헌법 소원 심판 청구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 있는 신청 방법을 통해 상담 예약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